천천히 100년의 세월을 걸어 전국에서 시행된 조선 최고의 세제개혁 대동법.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를 이끈 대동법은 국세행정의 기본 바탕이 되는 균공애민, 즉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세제개혁 대동법에 대해 만나보시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조선의 백성들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혀온 공납의 폐단은 임진왜란 이후 극에 달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조선시대 백성들에게 부담된 대표적인 세금은 지주로부터 생산량의 10분의 1을 거두는 조세와 16세 이상 양인 남성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이역, 지방의 특산물을 국가에 바치는 공납이 있는데요. 전체 세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공납은 상인이나 관원이 대신 내주고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방납의 폐단을 야기시켰습니다. 공물을 대신 납부하고 이자를 붙여받는 방납의 폐단은 공납의 방식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역의 특산물을 나라에 공납하기 위해 집집마다 특산물을 징수했는데 해당 가구의 경제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형편과 관계없이 귀한 특산물을 구해야 했고 풍흉으로 생산이 일정치 않은 경우 등 많은 어려운 문제로 인해 방납이 생겼고 그 물건값에 몇십 배나 더 올려받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함에 따라 다수 농민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떠안았던 것이 공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백성을 고통스럽게 한 방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은 조선시대 지방 특산물로 납부하던 공납을 토지 소유에 따라 쌀로 통일해서 납부하게 한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15세기 선조 2년 조선시대 학자이자 정치가인 율곡 이이가 주장했지만 실현되지 못했고 조선 중기 문신 류성룡이 임진왜란 중에 수미법이라고 하여 실제 쌀로 거두었지만 전쟁의 영향으로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광해군 즉위년인 1608년 한백겸, 이원익 등의 건의로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됐고 세금 부담이 늘어난 지주들의 저항 속에서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순으로 확대. 100년이 지난 1708년 숙종 때가 되어서야 황해도로 확대되며 함경도, 평안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됐습니다. 대동법은 토지 소유와 상관없이 집집마다 부과되던 공납이 토지 소유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토지를 많이 가진 양반 지배층의 반발과 기존 공납제로 이득을 보던 말단 관료까지 매우 거세게 저항했는데요. 그전까지 많은 제한이 있었지만 이러한 반발로 시행될 수 없었고 광해군 때 민생 안정과 왕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대동법을 시행하되 양반 지주들의 반대를 고려해 경기도에서 먼저 실시하게 된 것이고 이후에도 많은 반대에 부딪히며 전국으로 확대되기까지 축소, 확대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동법은 세원을 토지 수익으로 단일화해 농민들에게는 세 부담을 경감하고 재산과 수익에 비례하는 공평한 조세 체계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요. 대동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에는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동법은 조선의 경제체제를 바꿔놨습니다. 우선 국가 재정의 일원적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대동미를 거두는 수세기관으로 출발한 선해청이 시간이 지나며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는 등 막대한 재정 권한을 행사하는 거대 부처로 거듭났고 중앙재정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며 백성 구제와 재원 확보 모두를 성공시킨 일거양득 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정부 소유물자를 공인, 시인 등에게 조달함으로써 상공업 활동을 크게 촉진시키고 상품화폐 경제체제의 전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두 번의 전쟁으로 힘든 상황을 보낸 조선을 살린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동법이 국내외적으로 체제 전환의 기로에 놓여 있었던 조선을 살릴 수 있었던 것, 바로 그 법의 중심에 백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려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 완성된
조선 최고의 민생정책 대동법을 통해 균공애민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